이제 평화시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 고정 코너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국제 정세를 알아보는 시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임상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헤어스타일이 네. 오늘따라 유난히 멋집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헤어스타일이 멋지다는 얘기를 제가 했을 리가 있나요? 남 칭찬을 했을 리가 있나요? 아니, 저도 칭찬 하나 해드려도 돼요? 글쎄요. 아니, 불안한데. 아니, 불안하시 할 건 없고. 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같이 하기 전에는 그냥 네. 유명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꽤 유명인 정도로 그렇죠. 꽤 유명인 정도로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그 대선 즈음에서 같이 방송을 하면서. 네. 우리 공장장님 진짜 다시 느꼈습니다. 뭘 다시 느꼈어요? 이 여론. 육식도 그렇고. 네. 아침부터 이 고기를 드시는 그 양을 보고 기절했지만. 그 이상으로 진짜 그 여론을 읽는 힘, 여론을 바꾸는 힘 진짜 대단하다 느꼈어요. 이번에 뭐 대선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었고 아까 변곡점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우리 공장장님이 그 언급한 거 하나하나에서 상당한 거 어떤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의 지성과 뭐였죠 아까? 식성. 식성. 네. 아니 근데 왜 그 조국 수석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자격지심을 느끼세요? 아니 저는 말이죠. 그 얘기 나오니까 또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조국 수석이 임명되고 나서 네. 다음 날 저희 작가들 TBS 작가들이 그 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조국 수석이 뭐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작가들이 대부분 여성 작가들이었는데 거기 서 있는 분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물어봤더니 다리가 너무 길어요. 뭐 다리만 길겠습니까? 뭐 아이고.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하고 있냐니까 다리가 너무 길어요. 저는 엄청나게 분노하고요. 네 얼굴로 이렇게 국정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패권주의, 네. 외모 패권주의, 얼굴 패권주의, 적패 그렇게 얘기하면. 그 진짜 그 이러다가 저 같은 외모 적폐 세력은 물러나라 이렇게 나올까 봐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얼굴 민주주의라고. 네, 얼굴 자유주의. 얼굴 다중. 얼굴 다중. 오늘 그 멘트도 정말 좋으셨어요. 다중이요? 네, 아까 네. 들었는데. 네. 오. 제가 지성과 식성을 겸비했어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에도 좀 연결이 되지만, 그러니까 다중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한 게 뭐 우리나라는 물론 아니고 21세기 어떤 큰 현상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오큐파이 운동도 그랬고, 그렇죠. 네. 그 아시아에도 이제 몇 나라들 대만도 있었고, 그러니까 과거의 그 뭐 학생 운동이나 어떤 시민 운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의 어떤 그 모델이 있습니다만은 다중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설명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 이번에 우리나라 현상 같은 건 또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과거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의 오큐파이 운동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도자 없이 그냥 모여서 토론하고 토론 시간이 언제까지 정해진 것도 없이 그냥 토론하고 근데 그런까지 되는데 그다음 해결은 못 찾았잖아요. 해결책은. 제가 그 오큐파이 운동이 한참일 때 가보신 거예요 또? 뉴욕에서 그 오큐파이 소위 이제 지도부 정도에 해당되는 딱히 이제 리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네. 이제 그 물적 토대가 그나마 있어야 되니까 창고 빌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후원 물품 보내면 쌓아놓을 곳이 그렇죠.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창고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는데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곧 없어지겠다 싶었던 생각이 뭐냐면 목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목표가 분명하고 시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절실함. 저는 네.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할 수 없거든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위 이제 당시 그 경제위기가 월스트리트 그 월가, 금융자본들, 뭐 이런 문제의식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는 하고, 요게 이루어지면 일단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나라 그 촛불 시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대선까지 이 크게 어떤 그 그림을 하나 그려볼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굉장히 고민 중인데 아무튼 확실한. 그렇죠. 인문학자시니까 또. 네, 전 그래서 지금 한 출판사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만간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민중 혹은 다중 개념이 뭐가 됐든 이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리고 왜냐면 우리는 이거를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고 진짜 평화 이런 건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1,700만 명 토탈 그렇게 모였는데 부상자 한 명 없이 연행자 한 명 없이 했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또 헌정 질서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갑자기 무력으로 뒤집어 엎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례는 세계사에 없어요. 네, 헌정 질서에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고 의결하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결국 최종 판결까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외신들도 작년 말에도 그랬었죠. 독일 한 언론이 이제는 유럽과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워야 된다. 이런 한번 저기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유사한 보도가 하나 나왔었죠. 이번엔 미국에서인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거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됐었죠. 전 세계의 민주주의 실천 방법을 보여준 한국 이렇게 이제 어떻게 민주주의를 할지를 보여줬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읽어드리면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서구의 거센 민족주의의 부상으로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척이나 절망적인 이 시기에 한국은 민중의 힘 그러니까 people power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민중의 힘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반갑게 상기시켜줬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서구에서는 드라이하게 시니컬하게 말하는 걸 우리는 그중에 한 문장 따와가지고 칭찬해줬다고 좋아하던 시절이 이제 80년대, 90년대, 그렇죠. 2000년대였는데 저도 그래서 외신에 의하면 이런 얘기 나오면 굉장히 시니컬했거든요. 네. 또 과장하는구나. 근데 이번에는 좀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막 의미부여를 많이 하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이든 미국이든 트럼프로 대변되는 또 르펜으로 대변되는 또는 브렉시트로 대변되는 우파 단위 거의 극우적인 움직임이 자국 내에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막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유럽에서는 민주주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수사가 아니라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책 번역했다는 것도 위기에 대한 어떤 타겟 이런 이제 관련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기를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에서도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기존 정당 사회당과 공화당이 몰락을 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우 세력이 점점 커지는 데 대해서 제대로 어떤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네. 이런 데 대해서 실망감 그러면서 이 극우를 막아야 되겠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절실함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책이 그러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극우를 막아야 되겠다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는 극우가 왜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극우가 대통령 되는 건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절실함의 어떤 표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중도에서 아주 젊은 신예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90년대였나요? 제 기억이 일본에서 사회당에서 이제 총리가 잠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오로지 자민당의 장기 집권은 막아야 된다라는 오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네, 민주당에서 나왔었고. 네. 오래 못 갔습니다. 네. 잠깐 깜빡하고 더 지지율이 떨어지며 네. 쟤들한테는 집권 기회를 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상만 남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새로 대통령 나오는데 악담을 퍼붓는 건 좀 미안하지만 사실 콘텐츠가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대통령이 새로 네. 대통령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이거 되는구나 희망을 주었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줬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거죠. 그게 외신이 너무 많아서 묶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인문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한국의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건 어떻게
어떤 모델이냐. 네. 이전에 없던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필요하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는 데 주목하기보다는 네. 이 전체 과정을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전체 과정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네. 그런 외신도 많고 그런 외신 기자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인상적이었다고 과정 전체가.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다. 그럼 뭐가 달라질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 가장 몇 개의 키워드만 얘기를 하자면 미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5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자율성 이거를 많이 얘기가 나와요. 미국 언론에서는 자율성. 그다음에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대화. 이제 한 가지 몇 가지 키워드만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외교 안보 전략 이런 데에서 이제 표시를 잘 해주는 어떤 그런 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각국별로 4대국 4대국도 보내고 독일도 보내요. 독일이 4대국에 안 들어가서 독일이 보냈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다른 나라들 싹 훑어서 네. 각국의 반응이나 짚어볼까 합니다. 다음 네. 주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틱 임상훈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얘기하셨는데 저는 우리 공장장님이 언급한 거 하나하나에서 상당한 어떤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의 지성과 뭐였죠 아까? 식성. 식성. 아니 근데 왜 조국 수석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자격지심을 느끼세요? 아니 저는 말이죠. 그 얘기 나오니까 또 제가 며칠 전에 조국 수석이 임명되고 나서 다음 날 저희 작가들 TBS 작가들이 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조국 수석이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작가들이 대부분 여성 작가들이었는데 거기 서 있는 분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물어봤더니 다리가 너무 길어요. 다리만 길겠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하고 있냐니까 다리가 너무 길어요. 저는 엄청나게 분노하고요. 네, 얼굴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 평화시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 고정 코너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국제정세를 알아보는 시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임상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헤어스타일이 오늘따라 유난히 멋집니다. 항상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헤어스타일이 멋지다는 얘기를 제가 했을 리가 남 칭찬을 했을 리가 있나요? 아니 저도 칭찬 하나 해드려도 돼요? 글쎄요. 아니 불안한데. 아니 불안하시 할 건 없고.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같이 하기 전에는 그냥 유명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꽤 유명인 정도로 그렇죠. 꽤 유명인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대선 즈음에서 같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 공장장님 진짜 다시 느꼈습니다. 뭘 다시 느꼈어요? 이 여론 육식도 그렇고 아침부터 이 고기를 드시는 그 양을 보고 기절했지만. 그 이상으로 진짜 여론을 읽는 힘, 여론을 바꾸는 힘 진짜 대단하다 느꼈어요. 이번에 대선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고 아까 변곡적 경우도 그러니까 지도자 없이 그냥 모여서 토론하고 토론 시간이 언제까지 정해진 것도 없이 그냥 토론하고 근데 그런까지 되는데 그다음 해결은 못 찾았잖아요. 해결책은. 제가 오큐파이 운동이 한참일 때 가보신 거예요 또? 뉴욕에서 오큐파이 소위 이제 지도부 정도에 해당되는 딱히 이제 리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물적 토대가 그나마 있어야 되니까 창고 빌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후원 물품 보내면 쌓아놓을 곳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창고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는데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곧 없어지겠다 싶었던 생각이 뭐냐면 목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목표가 분명하고 시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절실함.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할 수 없거든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당시 경제위기.
패권주의, 예. 외모 패권주의, 얼굴 패권주의, 자꾸 적패. 그렇게 얘기하면 그 진짜 그 이러다가 저 같은 외모 적폐 세력은 물러나라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얼굴 민주주의라고. 예, 얼굴 자유주의. 얼굴 다중. 얼굴 다중. 오늘 그 멘트도 정말 좋으셨어요. 다중이요? 네, 아까 들었는데. 오. 제가 지성과 식성을 겸비했어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에도 좀 연결이 되지만, 그러니까 다중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한 게 뭐 우리나라는 물론 아니고 21세기 어떤 큰 현상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오큐파이 운동도 그랬고, 그렇죠. 네. 그 아시아에도 이제 몇 나라들 대만도 있었고, 그러니까 과거의 그 뭐 학생 운동이나 어떤 시민 운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의 어떤 그 모델이 있습니다만은 다중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설명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 이번에 우리나라 현상 같은 건 또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과거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의 오큐파이 운동 같은.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그 월가 또 금융자본들 뭐 이런 문제의식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는 하고 요게 이루어지면 일단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나라 그 촛불 시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대선까지 이 크게 어떤 그 그림을 하나 그려볼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 뭐가 있을까 이제 그는 굉장히 고민 중인데 아무튼 확실한. 그렇죠. 인문학자시니까 또. 네, 좀 그래서 지금 한 출판사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만간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그 민중 혹은 다중 뭐 개념이 뭐가 됐든 이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리고 왜냐면 우리는 이거를 그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고 진짜 평화 이런 건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1,700만 명 토탈 그렇게 모였는데 부상자 한 명 없이 연행자 한 명 없이 했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또 헌정 질서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